자, 오늘의 금쪽 같은 네 종목, 고민되시는 종목들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카카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46,500원이고요. 이번에는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4만 원은 넘었더라고요. 지금 카카오가 어제 오늘 네. 좀 세게 올랐습니다. 지금 한 3년 빠졌나요? 네. 정말 지겹게 빠졌는데 어제 좀 많이 오르고요.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완전히 이게 추세 전환 신호로 봐도 되는 건지 그냥 뭐 잠깐 반등 나오는 건지. 자, 먼저 나연호 파트너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런 대선 수혜 관련주로 AI 정책 수혜주로 해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카카오 이 종목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똑같이 상담 이렇게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카카오를 볼 때는 이 성장 동력이 약간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결국에는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뭐 기대감 이런 걸로 오르는데 카카오의 사업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막 성장 동력이 저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AI 이런 정책 수혜주 이런 수혜가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기억으로는 한 44,000원 전후에 왔을 때 매도하시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 들어서 좀 눌림, 그 이후로 계속 눌림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정책 수혜로 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좀 매크로하게 봤을 때 이 46,000원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걸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46,000원을 뚫지 못하고 걸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46,000원 되면 또 한번 이렇게 저항에 한번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런 저는 성장 동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지만 이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대선 정책 수혜 이런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유하신 분 지금 매수가가 46,500원이시라면 저는 이 46,000원 정도 일단 목표가 잡으시고 이거를 강하게 뚫지 못할 경우에는 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에 대한 접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한번 접근하시는 전략도 좋겠다 네. 이렇게 의견 들어볼게요. 네, 자 지금 뭐 차트도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이 46,000원대 이 기술적인 매물대기도 하고 또 이제 보통 이제 그 가격만 가면 또 빠지는 게 거기서는 밸류 매력이 없어서 빠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46,000원까지 한번 달리는 분위기이긴 한데 그 부근에 오면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 같은 의견을 주실지 뭔가 다른 의견을 주실지 궁금해지네요. 네, 우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생활 플랫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교통 플랫폼에 좀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네이버와는 조금 다른 결에 대한 부분으로 네.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회사들을 분할 상장을 지금 다 시켜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17만 원까지 갔다가 상당 부분 이제 하락폭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알짜 자회사가 있다면 이제 카카오 엔터 회사가 좀 남아 있습니다. 뭐 카카오 엔터 거기 이제 소속돼 있는 가수들이 보면 그 스타쉽 멤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은 뭐 아이브 같은 네. 그룹들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고 그런 과정들을 좀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에 대한 상승은 결국에는 저는 이런 자회사 이 카카오 엔터에 대한 부분 최근 들어서의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엔터주들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들이 카카오에도 긍정적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보고 제가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을 말씀드리면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개가 제 지인은 이 종목을 한 12만 원 선에 예, 꽤 많은 억 단위에 대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런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이제 46,000원 밴드인데 뭐 46,000원 밴드는 현재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유 내보다 뭐 12만 원 선에도 들고 있는 사람이 저는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라도 저는 46,000원 밴드 그러나 저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라도 가격 단가를 좀 더 낮추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저는 맞이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지금은 저가 권역이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 이후에 거의 16만 원까지 급등을 했던 카카오가 그 당시 급등했던 배경이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니까 네. 언택트 관련주 쪽으로 네. 돈이 몰려 들어갔던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제 카카오가 많은 알짜 자회사들 이제 상장한다고 그렇죠. 이 기대감 두 개가 붙어서 16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주가는 4만 원입니다. 네. 예,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일단 언택 투수에는 끝났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 알짜 자회사 다 상장한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껍데기죠. 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별 매력 없다. 이래서 지금 한 3년 내내 지금 네, 재미가 없다가 이번 주 어제 오늘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쵸. 아마도 뭐 일단 워낙 뭐 낙폭가대한 상태에서 뭐 대선 이슈도 있고 뭐 방금 말씀하셨던 또 관세 피난처 개념도 있고 이게 좀 맞물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 나연우 파트너 얘기하신 뭐 분위기가 일단 46,000원 매입가까지 가는 분위기니까 네.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네. 그 가격 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재료 노출에 따른 그런 상승을 이용해서 팔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전화를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카오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종목은요, 네. SK 오션 플랜트. 네. SK 오션 플랜트요. 예, 2550원에 인수했어요. 20,05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예. 그랬는데, 이게 뭐 풍력하고 뭐 재생에너지, 뭐 또 뭐 MRI 사업도 들어간다 했고, 호재가 네. 참 많던데, 그래서 샀거든요. 그리고 나부터 계속 떨어질 겁니다. 뭔가 그래서 이거 뭐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네. 또 좋은 문제가 많은데 왜 자꾸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예. 그래, 알겠습니다. 문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뉴스도 있고 뭐 주제도 예. 좋은 거 괜찮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고 예.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게 예, 걱정이신 거죠? 샀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참 종목이 사고 나면 빠지면 항상 네. 좀 SK 오션 플랜트가 최근에 분위기 참 좋았었는데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딱 사고 난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그러게요. 계속 빠집니다. 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손절을 하고 바꿔 타야 되는 건지. 자, 나연우 파트너님, SK 오션 플랜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SK 오션 플랜트는 대표적으로 뭐 해상풍력으로 하고 우리 전화 주신 분께서 잘 말씀 주신 대로 신사업으로 MRO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섹터는 저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국내외적으로 있다라고 봐요.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친환경 정책에 대한 뭐 탄소 포집도 마찬가지고 뭐 태양광, 풍력 계속해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대선 공약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보신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해상 풍력에 대한 이런 멘트를 정책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그리고 MRO 부분도 결국엔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군함 건조라든지 MRO 이런 사업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내용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사실 이런 풍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네. 크게 보진 않는데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는 지금 살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거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이 조정의 성격은 이 과열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 과열권을 시켜주는 상승담의 눌림, 지금 과열권을 잘 시켜줘서 서서히 지금 과매도권에 접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신다기보다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살아있고 이 조정의 성격이 이 과열권을 시켜주는 숨고르기 성격이었기 때문에 우리 보유하신 분께서는 여기 2만 원이시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전고점 여기 22,000원 전후까지 한번 상승을 시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를 한 22,000원 전후 잡으시고 반등을 한번 이용해 보시자, 이렇게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잘 달리다가 지난주부터 흐름이 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요즘 이쪽 관련된 얘기가 그렇게 뭐 나쁜 얘기 나오지 않는데 힘없는 거 보면 네.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자,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이쪽 파트너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SK 오션 플랜트를 저희가 그 가족분들하고 15,000원에 네. 매매를 해서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한번 튀었을 때 팔았던 기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일찍 좀 팔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SK 오션 플랜트라는 기업 자체가 평소 때 거래량이 많은 기업은 사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아침에 한 9시 반까지 거래량을 보면 한 5,000주 정도 거래가 될 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이제 15,000원 밴드에서 한번 강하게 한번 튀었을 때 하루에 거래량이 얼마 나왔었냐면 지금 이제 680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주식수가 5,900만 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5,900만 주라는 주식이 있는데 680만 주가 거래가 됐다는 것은 평소 때 거래가 많은 기업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다른 날들을 보면 하루에 10만 주, 20만 주, 뭐 10만 주 또는 적게 나왔을 때는 한 8만 주, 9만 주 정도 거래가 될 때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주주가 50%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이제 한 3천만 주 정도는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지금 현재의 적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런 많은 거래를 동반해서 한번 튀었을 때는 매수도 있지만 이 매수를 말미암아 누군가는 팔고 나갔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 과정들을 감안해서 보면 한번 고점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한 17,000원 전후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지를 밟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이 종목이 SK 오션 플랜트잖아요. 이 오션 플랜트라는 것이 오션 그래 우리가 해양 구조물 그 해상 풍력에 대한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데 매출이 약 30%가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을 얘네들이 플랜트 사업을 하는데 플랜트 사업은 사실 돈이 안 되고 있고요. 대신에 특수선을 만드는데 그 특수선이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매각 그러니 이게 M&A 대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됐을 때는 매각 이슈가 붙으면 또다시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지만 매각 이슈가 제가 볼 때 쉽게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17,000원 밴드에서에 대한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자.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 나왔을 때 우리 시청자님 팔고 나가시는 전략으로 네.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SK 오션 플랜트는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좀 초정받는 이유가 저는 뭐 밸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업계에서도 목표가를 한 23,000원대 정도 네.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3,000원대가 목표 가격이면 2만 원 넘어가면 별로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사신 가격이 그렇게 먹을 게 많은 자리는 아니라서 네. 타이밍을 좀 잘못 잡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반등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적절하게 구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공통적인 의견 주셨네요. 어쨌든 지금 단기 과열에 의한 조정이다도 같은 말씀이신 것 같고 뭐 목표가 짚어주셨을 때도 일단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는 조금 비중 조절 혹은 수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요. 현대건설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58,000원입니다. 일단 수익권이시고 최근에 현대건설이 뭐 차트만 보더라도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요즘 뭐 건설주들은 너무 좋고요. 네. 또 시장 분위기가 계속 간다 뭐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 안에 또 중심에 있는 대장주가 현대 건설이고요. 네. 자, 어쨌든 뭐 단기간 많이 올랐으니까 분명히 또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분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건설 어디 들어갑니까? 예, 뭐 일단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미국의 원전 행정명령 이런 수혜로 인해서 더욱더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또 정책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밸류업 프로젝트 우리나라 정책 수혜주도로 편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저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예요. 굉장히 좀 과열권에 접어섰지만 여전히 이런 밸류업 프로젝트라든지 호실적 그리고 이런 원전 이런 건설 명령 그런 수혜가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구간에서는 오늘 오늘 NXT 거래, 장 마감 거래에서도 오르긴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저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자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모멘텀과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전에 2018년 전고점이 7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이런 모습들을 추세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7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추세가 무너지지 꺾이지 않는 이상 좀 네. 여유 있게 한번 정장기로 걷고 가시는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좀 잘 달리는 기업들은 미리 짐작해서 매도를 하기보다 꺾이는 거 확인하고 팔아도 네, 늦지 않다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아무튼 현대건설도 지금 갑자기 막 튀어오르다 보니까 이거 뭐 공매도 쳐놨다가 항복하는 물량들도 지금 막 들어오는 것 같고 이런 것들 주가를 아주 지금 세게 끌어올리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들어갈지 사실 예측하기 좀 쉽지 않지만 우리 이상근 파트너께도 자 이런 경우 들고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지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 다른 여타의 건설주하고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준공할 때 건설사가 이제 주도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지금 보면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이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중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 AI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건설주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원래는 이제 이런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이제 토목, 뭐 항만, 도로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사업들은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줄어버렸고, 대신 아파트 사업도 약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또 죽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져버렸던 거죠. 근데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외적으로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양상이라 좀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슈가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지금 자리에 팔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양매수가 유입되는 몇 가지 안 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거든요. 그런 과정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저는 적어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 6만 5천에서 한 7만 원 선까지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갈 수 있는 자리니까 좀 더 홀딩하시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바닥권에서는 더 빠졌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상투권 근처 오면 또 더 갔다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바닥에서는 이제 신용 반대 매매를 자극하다 보니까 그런 물량들 한번 엎었다가 주가를 돌리는 경우가 많고, 또 올라가게 되면은 공매도 쇼커버링을 유도하면서 공매도 쳤다가 공매도는 손실률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네. 공매도 쳤다가 아유 잘못 걸렸다 싶으면 다시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주가 또 아주 많이 올랐는데도 세게 더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꺾이는 거 확인하고 때려도 늦지 않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뭐 3일선, 5일선, 10일선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선이 하나씩 깨질 때마다 보유 물량을 뭐 3분의 1씩 뺀다든가. 네. 근데 너무 빨리 이제 지레짐작 팔았다가는 그 위에 또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으니까 확인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료가 많고요. 일단 세 분 다 추세가 살아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짚어주셨습니다. 뭐 7만 원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기분 좋게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현대자동차요. 현대차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18만 7천 원이요. 18만 7천 원이요. 네네, 15%입니다. 15%. 네네.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조금 샀다가 팔아가지고 다시 이제 조금 더 샀습니다. 네. 네네. 뭐 어떤 게 제일 답답하세요, 어머님? 좀 더 어떻게 좀 한 20만 원 선까지 가려는지,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더 사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조금 한 10% 보태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추가 매수는 가능하시고 목표가가 제일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그거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자 일단 다행인 게 지금 매입가 대비 크게 차이가 안 나서 네. 손실이 조금 나 있는 상태라서 제가 봐서 어쨌든 뭐 먹고 나오는 데 지장은 없는데 얼마까지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한가 지금 이 부분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18만 1,900원입니다. 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현대차, 기아차 요즘 갖고 계신 분들 좀 서운하실 텐데요. 우리 자동차 산업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 최근에 좀 부정적인 요소를 말씀드려보면 환율 하락,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되면서 어느 정도 채산석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관세와
이 전기차 보조금 축소, 미국에서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 16년, 그러니까 최근에 이 IRA 축소를 하면서 현대차가 전기차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실제로 이런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게 4월 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 비중이 지금 한 물량이 20%가량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6월 2일 이후부터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이런 관세 이슈가 적용이 됐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저는 이 환율과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이제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결과가 이제 좀 필요할 때가 확인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저는 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향후 환율과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처럼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불확실성 이슈로 인해서 단기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낙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저는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매도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지금 눌림을 받은 상태니까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 협상에서 가장 살리고 싶어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주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대미 수출품 1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한번 이쪽을 틀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19만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 보시고 향후 이런 환율이라든지 관세 협상의 결과를 한번 대응하시는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 자동차 산업, 현대차도 그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제 못 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뭐 지금 주가는 이러한 악재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더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지만 다만 어쨌든 관세 문제가 다시 해결이 돼야 다시 추세적으로 올라갈 건데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밑에서 왔다 갔다 이제 박스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과연 박스권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연내에 한번 추세 전환 확 나올 수도 있는 건지 요걸 좀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도 파트너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5월 20일자 한국경제 글로벌 마켓 그 뉴스 나왔던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현재까지 미국과에 대한 관세 협상을 약 4차 협상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협상에 대한 이제 세부 안건을 보면 자동차하고 조선하고 LNG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세부 안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본 측이 요청하는 것이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철폐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4차까지 왔다는 거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자동차에 대해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조지아와 엘라바마에 대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도요타하고 닛산입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고 그 말을 우리나라에 빗대어서 우리가 판단 한번 해본다면 결국에는 일본도 4차 협상까지 가면서까지도 이 자동차 분야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산업 구조 자체가 일본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렇다면 차기 정부가 들어왔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업종은 뭐가 될 것인가? 그 결국엔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반도체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현대차나 기아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차기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약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제가 만약 현대차를 공약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현대차가 저가인지 고가인지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간이 차트로 보시다시피 18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그러면 다음 차기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걸 협상 안 하겠냐?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지만 수출 지표가 바뀌겠죠.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의 자리를 발표되기 전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저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은 공격적인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정부를 한번 믿고 지금은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보실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6월 달 되기 전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하라라는 네. 얘기로 들렸습니다. 자 아무튼
예, 지금 자동차 쪽은 이미 관세를 지금 맞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현재 시장 전망은 뭐냐 하면 이 관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해결이 되면 20만 원 뚫고 23,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일단 전화 주신 분은 내 상각이 위로 올라가는구나. 해결 안 돼도 뭐 19만, 20만 원까지 가는 거니까. 네.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냥 계속 시끄러울 것 같다 하면 19만, 20만 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 하시고 잘하면 해결 우리 이상로 파트너 얘기처럼 뭔가 지금 갑자기 자동차 관세 빼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붙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두 분 다 짚어주신 것처럼 자동차 산업을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짚고 가기는 할 것 같습니다. 뭐 짚어주신 의견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기 위해서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주 같은 종목들 진짜 주식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단기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내 계좌를 핫하게 만들어줄 종목입니다. 이상로 파트너는 캠트로닉스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원일 TNI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고 보니까 나연호 파트너께서는 왠지 신규주를 좀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지금 신규 상장 기업 준비를 해 주셨어요. 신규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원일 TNI 어떤 부분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원일 TNI, LNG 그리고 원자력, 수소 이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굵직굵직한 국가 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LNG 프로젝트 그리고 원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탄소 포집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부분에서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규주를 공략할 때는 철저한 기업 분석 그리고 확실한 타점이 필요합니다. 네. 자, 기술적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우리 국고처와 그리고 머니플러스 방송에서 잡아드렸던 S&T 에너지가 먼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진짜 주식 2부에서 제가 5월 13일 날 잡아드렸던 바로 한택 정말 멋진 상승이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5월 13일 진짜 주식에서 이 시간 통해서 잡아드렸던 기준으로 하면 46%가 올랐습니다. 역시 이것도 다 신규 상장주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같은 비슷한 섹터에서 원일 TNI 이것도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과매도권에 진입을 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원자력 발전과 탄소 포집 복합 수혜를 정책 수혜를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매도권 단기 주가 낙폭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점 기회로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장 첫날 급등한 이후로 최근 이제 줄곧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2,296억, 연매출 한 400억에 뭐 이익 한 4, 50억대 회사라서 밸류로 보면 지금 사실 좀 비싸 보이는데 네. 어쨌든 뭐 요즘 뭐 원전, 뭐 또 LNG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약간 오늘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준비를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캠트로닉스는 어떤 부분 때문에 준비를 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유리기판으로 2028년도까지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혔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유리기판 서브스테이트와 그 위에 이제 들어가는 인터포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냥 그 부분을 진행할 때 관련되어서 이제 세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각 세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이거든요. 그건 저는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도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AI 이슈가 확장될수록 계속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캠트로닉스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해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내년도 지금 추정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뜨네요. 지금은 이제 시총이 3,500억대라서 밸류는 별 부담이 없는데 워낙 요즘 이쪽이 워낙 무거워서 네. 이번에 하여튼 이 유리기판 관련 이슈 때문에 한번 시세를 좀 분출을 해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돌아온 유리기판으로 캠트로닉스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핫한 키워드 다 붙었죠. LNG 원자력까지 붙은 신규 상장주 원일 TNI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단기 종목 짚어봤으니까 중장기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자, 오늘의 중장기 종목 이 가격 다시는 안 온다. 지금 사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상로 파트너는 NH투자증권 가져오셨고요. 나연우 파트너는 로킷 헬스케어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역시나 우리 나연호 파트너께서는
이번에도 신규 상장 그러네요. 기업입니다. 자, 로킷 헬스케어. 자, 중장기 얼마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부분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먼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AI 기반으로 해서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해서 인공 피부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인공 피부 이런 오가노이드 쪽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FDA에서 점차 이제 동물 실험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유럽연합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공 장기, 인공 피부에 대한 모멘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로킷 헬스케어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주에 제가 잡아드렸던 진짜 주식 이 종목 에이오 브랜드 보시게 되면 단기 관점에서 지금 쉼없이 그때 방송에서 잡아드리고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낙폭 구간 고점 대비 지금 20% 이상 빠진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런 도지도지로 마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인공 피부에 대한 모멘텀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이 전고점 23,700원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런 모멘텀을 갖고 좀 더 여유 있게 보셔도 좋겠다 정리 드릴게요. 네. 네, 자, 뭐 이쪽 관련된 기업이 대부분 다 뭐 이제 기대감에 이제 뭐 상장돼 있는 상태라서 뭐 실적은 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해 기준 연매출은 130억, 영업이익은 56억 적자를 냈는데요. 일단 특례 상장으로 지금 신규 상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가총이 1,800억대라서 아무튼 앞으로 과연 회사에서 계획하는 대로 이 매출이나 이익이 잘 터져주느냐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보면서 여러분들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증권주인데 요즘 증권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네. 중기로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우선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방송 준비할 때도 그 차트들이 움직입니다. 네. 왜 움직이는 이유가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가 8시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처음에는 이걸 많이 거래하겠나 싶었는데 최근에는 아침 8시부터 또 9시 전까지 또 많은 분들이 또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런 넥스트 트레이드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고 그만큼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또 증권주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상승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 STO 관련해서 조각 투자 관련해서도 뭐 투자에 대한 활성화를 차기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다 보니까 이런 증권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다른 여타의 증권주보다 NH투자증권이 그래도 좀 더 매력이 있다는 것은 오프라인 지점이 그 다른 여타의 증권사 대비해서 전국 2위권 수준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NH투자증권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좀 펼치지 않을까. 과거 이제 NH라는 게 이제 농협 그리고 우리 투자증권을 인수해서 이제 NH투자증권 된 거니까요. 좀 관심 있게 좀 길게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최근에 증권주들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해외 주식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렇죠. 수입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넥스트레이더 때문에 또 이것도 지금 수익원으로 네. 짭짤한 것 같고 거기다 지금 뭐 관세 이슈 때문에 관세 피난처 안에서 상대적으로 뭐 PER 뭐 10배 안 되는 것들 찾다 보니까 증권주가 지금 최근에 올랐는데도 아직 다 7배. 밖에 안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 증권주 전반이 수급 괜찮다라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장기 종목으로는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NH투자증권 그리고 나연우 파트너가 로킷 헬스케어 가져오셨습니다.